2025년 3월 4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넥스트레이드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이벤트 종목들 중에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10종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거래소, 롯데쇼핑, 제일기획, 코롱인더, LG유플러스, SO일,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골프존, 동국제약, SFA, 컴투스, YG엔터테인먼트 이렇게 10종목을 시작으로 이제 3월 말이 되면 800개 종목으로 늘어난다고 하죠. 제가 직접 이 두 거래소를 좀 테스트해 보려고 오늘 오전부터 굉장히 정신없이 바빴는데 거래량이나 이런 거는 장중에는 일단 한국거래소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8시까지 넥스트레이드가 매매가 되기 때문에 아마 저녁 시간에 넥스트레이드를 통한 거래가 되게 활발해질 겁니다. 젊은 연예인들 중에서 남자친구가 갑자기 데이트를 예전보다 안 하고 자꾸 일찍 퇴근해요. 이상해요. 이런 분들 생길 수 있어요. 그분들은 뭐 하느냐? 직장 다닐 때 눈치 보면서 하지 못했던 주식을 집에 가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본격적으로 내가 한번 단타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의지를 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뛰어들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주식시장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뭐 차트를 잘 보면은 주식을 잘합니까? 아니에요. 하다못해 시황을 잘 보는 저도 진짜 매매를 할 때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아니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내가 직장 다니면서 눈치 보느라고 매매를 해서 내가 돈을 못 버는 거지 내가 저녁에 진짜 내가 전업 투자자처럼 매매하면 주식으로 돈 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뛰어들 것 같은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처럼 감시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초반에 이 세력들이 장난질을 많이 할 거예요. 장난질을 많이 한다는 거는 얼뜻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차트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주식 공부 어설프게 한 사람들이 이거 들어가도 되네 해서 물량 쭉 넣으면 쭉 치고 빠지고 아마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장중에 보이는 모습은요. 아직까지는 한국거래소 그리고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두 거래소의 차이는 아직까지는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수수료 같은 경우는요. 뭐 수수료 인하 기대감을 종종 여러분들 아마 들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한국거래소에다가 수수료를 내는 게 아니라 증권회사들이 한국거래소에다 수수료를 냈는데 이제는 넥스트레이드가 우리가 조금 더 싸게 해줄게 우리한테 와 그러면 증권사들은 두 거래소에다가 이렇게 발을 딱 걸터놓고 더 싸게 해주는 곳을 이용할게 이렇게 하면서 수수료 인하 받은 부분을 과연 자기네 증권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얼만큼 싸게 줄 것인가 이런 정책들이 이제 쏟아져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또 저는 저 나름대로 잘 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신중히 지켜봤습니다. 저는 이벤트 하시는 종목들 중에 지금 관련된 종목이 없어가지고 뭐 계속 나름대로 두 거래소를 보면서 혹시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수 있을 만한 팁이 있으면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3월 3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반등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만약에 3월 3일 월요일 날 열렸다면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반등의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3월 3일 대체 공휴일로 증시가 열리지 않았고 3월 3일 월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반등한 영향도 좀 받고 싶고 3월 3일 월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한 영향도 받을 수 없다 보니
장중에 내내 반등을 시도했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갔다가 또 반등을 시도했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가고 예, 정신없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뭔가 이제 손절 물량이라든가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이나 이런 게 나왔나 보다라고 했는데 바로 또 매수로 전환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안정이 되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좀 느꼈고요. 자, 오늘 돈다방 미스리 3월 3일 월요일 뉴욕 증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1.48% 하락, S&P 500이 1.76% 하락, 나스닥이 2.64%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캐나다의 25% 관세를 3월 4일 기준으로 발효하겠다 발표해 3대 지수가 플러스로 시작했다가 마이너스로 전환돼서 급격히 하락 마감했고요. 다우지수가 1.48, S&P 500이 1.76, 나스닥이 3%에 가까운 2.64% 하락했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2월달 ISM 제조업 PMI 지표가 1월달 50.9였는데 2월달 50.3으로 하락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50.5였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부진했고요. 자, 26개월 동안 ISM 제조업 PMI 지표는 50 이하에서 움직였다가 지난 1월 달부터 까꿍하고 50 이상으로 올라갔는데 그 상승 전환한 분위기를 지금 쭉 이어가야 되는데 1월 달 50.9 그리고 2월 달 50.3을 기록하면서 젠장 이러다가 3월 달에 다시 50 이하로 떨어질 수 있겠네라는 불안감을 지금 형성하고 있고요. ISM 말고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2월달 제조업 PMI 지표 지난 1월달에 51.2에서 2월달에 52.7로 이 녀석은 상승했습니다. 1월에는 7개월 만에 처음으로 50을 상향 돌파했고 마찬가지로 2월에도 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MI 지표는 기준선이 50이에요. 이 PMI 지표는 종합 PMI 지표도 있지만 제조업 PMI 지표와 서비스업 PMI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요. 제조업 PMI 지표는 기준선 50 이하, 즉 경기 위축 국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아까 ISM 같은 경우에는 26개월 동안 50 이하에 머물렀다고 했죠. 그리고 S&P 글로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업 PMI 지표는 50 이하에 있었는데 서비스업 PMI 지표는 그동안에는 제조업 PMI 지표가 50 이하에 머무는 동안에도 불구하고 50 이상에서 항상 경기 확장 국면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달부터 어떻게 분위기가 바뀌고 있냐면 제조업 PMI 지표는 오히려 50 이상을 뚫고 올라와서 경기 확장 국면에 돌입한 반면에 서비스업 PMI 지표는 그전까지는 50 이상을 지키다가 다시 50 이하로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소매 판매, 소비자 심리, 소비자 신뢰, 개인 소비 지출 이런 것처럼 최근 미국 국민들의 지갑이 닫히고 있고 소비 위축이 지금 굉장히 걱정스러운 국면까지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소비 위축에 미국은 소비 국가예요. 소매 판매란 지표는 인플레이션 지표에 포함되진 않지만 소비 국가인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소매 판매도 그렇고 그 소매 판매를 유지시킬 수 있는 미국 국민들의 소비자 신뢰지수, 심리지수 이런 것들이 모두 위축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미국이 소비가 위축된다는 얘기는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인데 반면 당장 중국이 보복 관세한다고 했습니다. 뭐 멕시코 다른 나라도 벼르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더 상승 가능하다면 경기는 안 좋아지고 소비 힘은 떨어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당장 전문가들이 이번 주 들어오자마자 제가 유튜브 게시판에도 올려놨지만 미국 스태그플레이션 경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물론 지난달과 비슷한 분위기였어요. 이 추세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추세적으로요. 생각해 보십시오. 매해마다 10월 말부터 미국은 뭐가 있습니까?
할로윈데이 있죠? 뭐 할로윈데이 그렇게 의미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11월이 되면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시작해서 연말 산타 랠리까지 이렇게 쭉 미국 국민들이 1년에 한 번 블랙 프라이데이 때 지갑을 연다. 뭐 이런 분위기로 몰고 가고 거기에다가 또 괜히 연말 되니까 크리스마스 마음 싱숭생숭해지고 나도 뭐 하나 사볼까 이렇게 지갑을 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 여력은 커 보이고 뭔가 미국 경제가 좋아 보이는 데다가 에이, 올해는 힘들었지만 새해가 되면 좋아지겠지 이런 기대감까지 맞물려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어요. 작년에도 똑같이 1월달, 2월달, 3월달 인플레이션 지표가 상승했습니다. 제가 이런 거를 알고 그러니까 재작년 연말에 2024년 연초에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 나올 것이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작년에 여전히 금리 인하를 얘기했습니다. 하다 9월 달에 50bp까지 맞췄어요. 그런데 어제 방송도 들으셨겠지만 제가 지금은 사실 금리 인하 조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아무리 뉴욕 증시에서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딱 따로국밥으로 분리해서 보지만 그게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분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당장 전문가들이 스태그플레이션 타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에서는 금리 인하하기 쉽지 않거든요. 무엇보다 작년 9월 달 50bp 금리 인하, 11월 달 25bp 금리 인하, 12월 달 25bp 금리 인하 했는데 그 금리 인하를 했다고 미국 경제가 뭐 좋아지고 그거 아니었잖아요. 정리를 다시 하면 자 여러분 금리 인하 효과가 언제 나타나냐면요. 경기가 부진해. 경기가 안 좋아져. 경기 침체 올 것 같아. 그래? 그럼 연준이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선발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 침체가 오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줘야겠어. 그래서 그때 금리 인하를 하면 그래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은데 금리를 인하했으니 경기가 부진하지 않고 좋아지겠네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 9월 달에 연준의 50bp 금리 인하는 경기가 뭐 안 좋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높은 수준의 대출금리 때문에 미국 국민들과 기업이 힘들어했고요. 작년 내내 미국 경제가 계속 좋다라고만 미국이 얘기했기 때문에 9월 달에 50bp 금리를 인하해도 11월 달에 25bp, 12월 달에 25bp 금리를 인하해도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서 금리 인하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금리 인하 효과가 증시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럴 거예요. 미쓰리 무슨 소리야. 작년 연말에 증시 좋았잖아요. 좋았죠. 그게 경기 둔화로 인해서 걱정돼서 금리 인하해서 금리 인하 효과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대선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주식시장의 가장 키포인트가 뭔지 잘 보셔야 된다고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뉴욕 증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스몰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의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의 협상의 조건으로 관세를 제시하고 내 말 잘 들으면 뭐 관세 조절해 줄게. 관세야 뭐 25%를 때리든 뭐 50%를 때리든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거니까 나중에 조절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맨 처음에 관세 전쟁할 거야 라고 되게 쫄았고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막 할 것 같다가 시간을 좀 벌어줬고 그래 시간을 좀 더 벌어줬어? 이제 협상할 거야? 라고 마음을 놓는 순간 뭔 소리야 3월 4일부터 할 거야? 그러고 막 지금 분위기를 휘젓고 다닙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뭐라고요? 연준의 금리 인하입니다. 근데 문제가 트럼프는 이렇게 관세 전쟁할 거야. 그러면 증시가 빠질 거란 말이에요. 증시 빠지면 당장 인플레이션 우려 떨어져 나가고 경기 둔화 이 얘기 나오고 금리 인하 할 텐데 이번에 과연 트럼프의 관세 전쟁 이슈로 금리 인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금리 인하 만들어내려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사라질 때까지 증시가 빠져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제가 트럼프 당선됐을 때 트럼프가 이것저것 막 한다 그랬을 때 트럼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상황이 그때 달라요. 1년 전에도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지금도 저는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 단어를 조심스럽게 씁니다만 오히려 전문가들이 스태그플레이션 타령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스태그플레이션 타령을 노골적으로 했던 건 뭐냐면 스태그플레이션 해도 금리는 인하할 수밖에 없어요. 왜? 21세기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되고 그 높은 수준의 금리가 미국 국민들과 기업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미국은 계속 2024년 내내 미국 경제는 골디락스다, 연착륙이다, 노랜딩이다 타령했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경기 침체 한 방 맞으니까 50bp 금리 인하하고 또 25bp 금리 인하하고 또 25bp 금리 인하했는데 그 사이에 트럼프가 금리를 인하시키고자라는 욕심에 관세 전쟁을 들고 나왔고 작년과 지금이랑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굉장히 시황을 시원시원하게 여러분들한테 뿜어들었는데 물론 올해도 잘하고 있어요. 뭐 자뻑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증시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계속 가지 않을 거고 분명히 방향을 틀 건데 그 방향을 트는 시점이 2월 말일 거라고 2월 말에서 늦어도 3월 초일 거라고 근데 그 방향이 아래쪽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굉장히 조심조심 시황에 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돈다방 미쓰리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다른 경제방송도 참조하실 거라고 분명히 믿고요. 돈다방 미쓰리를 맹신하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만 그래도 올해 돈다방 미쓰리 10년째인데 만으로 10년째인데 10년째 이렇게 혼자서 녹음만 해서 올리는 이 방송에서의 매력은 그래도 신중하게 시황을 잘 보는 그거 하나로 지금 제가 버티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올해 같은 분위기는 제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굉장히 시황이 깔끔하게 나왔는데 올해는 트럼프라는 변수가 있고요. 트럼프의 목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그 금리 인하를 끌어내기 위해서 증시를 좀 망가뜨리는 경향이 있는데 글쎄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올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기 상당히 어려운 장세고요. 그래서 더 염려되는 게 뭐냐면 때마침 이때 또 넥스트레이드 거래소를 오픈하는 바람에 아마 저녁에 세력들이 장난질을 많이 할 겁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젊으신 분들 뭐 코인 같은 거 매매하고 내가 차트 좀 공부했어 좀 주식 좀 알아 이런 분들이 저녁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돈 털리고 영혼 털릴까봐 상당히 좀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제가 젊었을 때는 넥스트레이드 같은 게 없었습니다만 저는 증권사 근무하고 또 이렇게 주식 좀 한다고 맨날 컴퓨터 앞에서 주식 매매하다가 이짓저짓 다 하다가 별의별 꼴을 다 당했기 때문에 전 알거든요. 지금 20, 30대 젊은이들이 넥스트레이드를 통해서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전 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아마 제 얘기 안 들을 겁니다. 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지금 넥스트레이드 장이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당분간이 아니라 이제 오늘부터 지옥의 서막이 열린 거죠. 8시까지 이제 꼼짝도 못하고 시세를 봐야 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가 관리하는 종목들이 없어서 좀 다행이긴 하지만 문제는 오히려 지금은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고 뭐가 요런 거를 더 캐치를 빨리 해야 되다 보니까 아마 한 달 동안은 의자에 엉덩이 떡 붙이고 앉아가지고 꼼짝도 못할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수요일 날 내일은 새날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궁뎅이를 살짝 떼고 새날을 댕겨 와야죠. 자, 저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늘 뉴욕 증시 보고 내일 가급적이면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어떻게 신청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이메일 주소
올려놓을 테니까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대박 같은 거 안 놓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단 여유 자금으로 예, 급하지 않게 뭐 나중에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올라요? 나 사실 솔직히 대출 받아서 한 거예요. 이런 얘기만 해봐요. 저 뜯어 정말 내가. 그러니까 정말 여유 자금으로 대신 이벤트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또 매매가 빨리 돌아갈 땐 또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또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이벤트 한번 해볼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예, 메일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내일 화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섣불리 덱스트레이드에 예, 몰입하지 마십시오. 아직은 잘 지켜봐야 될 때입니다. 전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